안녕하세요, 루디비크입니다. 오늘은 EMI 테스트의 일부인 전도성 테스트를 사무실에서 임시로 할 수 있는 EMI 사전 적합성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영상에서는 EMC나 EMI, EMS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러한 테스트하는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론에 대한 부분도 곧이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EMI 사전 적합성 테스트 안에는 이 선을 타고 전달되는 노이즈를 측정하는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 중으로, 즉 방사성 노이즈를 측정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측기를 준비한 상태는 선을 타고 전달되는 노이즈, 즉 전도성 노이즈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전도성 노이즈를 다시 구분을 하자면은 AC 선을 타고 되돌아오는 노이즈가 있고, 출력 방향 혹은 통신선 같이 각종 기기끼리 연결되는 선으로 전달되는 노이즈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시는 이 모습은 AC 라인으로 돌아가는 입력 기완 잡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세팅된 계측기들입니다. 자, 우측부터 보시면은 AC 220V를 입력받고 그리고 AC 220V를 출력하는 1대1 절연 트랜스포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절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전자제품 이 친구의 노이즈를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AC 220V 선에는 내가 개발한 PCB에서 만들어내는 노이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자제품들의 노이즈도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이즈 컷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면은 다른 외부 기기의 노이즈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내 기기에서 만들어내는 노이즈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스포머 좌측으로 보이시는 이 계측기는 LI-SN이라고 하는 계측기입니다. LI-SN이라는 계측기는 일종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이 절연 트랜스포머의 220V 출력을 뒤편에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220V 출력은 여기로 그냥 바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럴 때 이쪽에 보시면 RF 아웃이라고 해서 스펙트럼 무섭기와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작동을 할 때 고주파 노이즈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고주파 노이즈들은 이 입력선을 타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노이즈들만 내부의 필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출력을 해주는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고주파 노이즈 성분들의 주파수 대역과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 EMI를 테스트하기 위한 전용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고요. 혹은 스펙트럼 분석기 안에 EMI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내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리골 DSA8322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EMI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 혹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현재 여기에는 그 옵션은 적용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이즈를 측정을 하는 데에는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계측기를 구비하시거나 이러한 EMI 사전 적합성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앞에 보이시는 PCB 같은 경우는 100H짜리의 플라이백 컴퓨터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을 준비하면서 참고적으로 만들었던 PCB인데요. 이걸 가지고 부품을 끼웠을 때 스펙트럼 분석의 상에 나타나는 노이즈 레벨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리는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있구나 정도로 넘겨 짚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성 노이즈를 측정할 때 이 스펙트럼 분석기 상에 주파수 대역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인증 규격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스타트 프리퀀시는 150kHz, 그리고 스탑 프리퀀시는
30MHz로 잡아줍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전자제품의 그 인증 규격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CE 전도성 노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설정이 끝났으면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dBm 단위가 아니라 dBUV 단위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전원을 인가하고 스펙트럼 분석기 상에 나타나는 파형을 한번 같이 관찰을 해 보실 건데요. 요 LISN에 보시면 어투네이터가 있고, 그리고 RF 아웃 출력 장치를 끄거나 킬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전원을 키거나 혹은 테스트를 마치고 끌 때에는 반드시 오프 상태에 두시고 전원을 키거나 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과정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노이즈가 이 출력 단자를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기에 입력이 되면은 스펙트럼 분석기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원을 온오프 할 때는 오프 자리에 두고 전원을 임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 제가 전원을 미리 켜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바로 돌려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1과 0이라고 표시되는 것 같은 경우에 AC 선이 두 개가 가잖아요. 이제 각각의 선에 대해서 노이즈를 측정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PCB는 베가트 플라이백 컨버터입니다. 좌측에 부하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0.2 암페어가 설정된 상태이고요. 부하 전류를 점점 더 증가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자, 현재 1A가 출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A, 3A, 4A, 5A, 6A, 7A, 8A, 9A, 10A.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출력 전류가 이렇게 낮을 때보다 출력 전류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노이즈 요 스펙트럼의 레벨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 전원장치의 노이즈 테스트를 할 때는 출력을 가장 크게 내보낼 때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전류의 변화량이 크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노이즈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요, 우리 이 Y 캐패시터들을 회로에 어딘가에 연결을 하거나 연결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스펙트럼 레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부품을 어디에 연결해서 테스트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론으로서 영상과 함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Y 캐패시터들을 AC 220V가 연결되는 회로 중간중간에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부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고요. 실제 테스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켓을 이용해서 부품을 삽입했다가 빼는 방식은 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해둔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품을 이용하면 노이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Y 캐패시터들을 실장할 수 있는 자리에 넣었다 뺐다 하면 노이즈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Y 캐패시터들이 사용되는 위치는 입력 측에서 접지 방향으로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1차 회로와 2차 회로의 그라운드를 이어주는 용도로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이렇게 Y 캐패시터를 접촉을 시켜보면은 노이즈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차 회로의 그라운드에서
접지 방향으로 이 Y 캐패시터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이쪽 방향도 연결을 해보면은 노이즈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보는 게 결국은 목적이냐? 저 노이즈 레벨이 너무 높으면은 그것이 곧 노이즈 수준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 레벨을 일정 수준보다 아래로 내려 주어야 주변 기기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거를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에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가능한 한 테스트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가면은 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이즈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배워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노이즈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테스트를 하고 가면은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 생기겠죠. 이제 앞으로 노이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잘 정리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